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오늘 회생과 파산에 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회생과 파산이요?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문의가 오는데 이제 파산 문의가 회생이나 파산 문의가 오는데 네, 저희 쪽에서 이제 파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네, 그 파산은 왠지 이제 신불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같고 회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생과 파산 그리고 신용불량자 간의 그 관계가 어떤 네. 것인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 항상 뭐 네네. 그런 얘기는 듣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예. 그 슈님은 신용불량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신용불량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용이 불량한 사람. 그렇지. 신용이 네. 불량한 사람. 어떨 때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보통 예. 이제 무슨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네네.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에 신용이 네네.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보통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예전에 2005년까지 해서 네. 신용보호법상에 신용불량자라는 그 단어가 정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등재를 해놓는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많이 네, 쓰고 그쵸. 있고 실제로 이제 금융권이나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뭐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 뭐 카드를 사용했는데 3개월 이상 카드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이러면 보통 이제 신용불량자에 등재한다고 이제 사실은 사실적인 용어로는 지금 쓰이고 있죠. 그렇군요. 예, 금융권에서 이거는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통보가 가서 다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이제 개인이 그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돈을 갚아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돈을 나 없어서 못 갚는다 하면은 그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이 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고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명부 뭐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네, 저도 뭔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보통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돼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이제 은행에서 신불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 따로 모아놨을 때를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회생 인가를 받거나 그럼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글쎄요. 네. 신용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했는데 돈을 못 갚은 경우니까 제때 갚아야지 신용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못 갚았으니까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신용이 불량한 상황에서 회생 인가를 받아가지고 변제 돈을 꼬박꼬박 일부라도 갚아서 5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갚아가지고 다 완결을 하며 회생 인가 절차를 다 완수를 하면 그럼 신용이 좋은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신용 불량자로 등재가 돼 있었지만 은행연합회에 이거를 더 이상은 이게 사실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불자라는 게 현재 그러면은 그 신용 등급이 이제 더 이상 채무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못 갚은 빚이 없잖아요. 그리고 파산 면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산 면책을 해가지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더 이상 갚을 채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채무가 둘 다 똑같이 채무가 없어지는 거네요.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신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모두 똑같아요. 전부 그래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다른 점이 조금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전부 똑같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히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또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도 신불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파산해서 결국 자기가 돈을 갚질 않았으니까 그런 게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오히려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신용 불량 상태를 해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게 그런 목적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빚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면은 사실은 파산이라던가 회생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아니면은 지금까지 너무 힘든 걸 일부 덜어내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회복할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네.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그 절차를 전부 꺼리게 되냐 이것이죠. 뭔가 왜 경제적 그랬을까요?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요.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예, 은행연합회 내부에서 네. 지금 5년간 네. 이 신용 이 회생, 네. 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업무를 법원 파산 법원에서 하는 업무를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신 해가지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 거 워크아웃 제도인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가 면제된 사람들한테는 그 코드 번호가 붙어요. 네, 코드 번호를 붙여서 은행에서 뭐 1101, 1201, 1301 해가지고 네. 코드를 5년 동안 남겨놓거든요. 아.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면책 결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은행에서 신용카드도 다시 만들고 네. 뭐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은행에서. 네. 네, 다 따로. 그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기록에 남아 있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은행연합회에서는 5년 동안 이제 보관을 하는데 네. 또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돈을 떼인 신용카드 회사들. 그 회사 자체는 또 그 고객들의 명단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따로 내부적으로 기록 체계를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제가 만약에 신한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네. 뭐 수천만 원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 면책을 받았어. 네. 아니면 회생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게 5년이 지났으면 이제 은행연합회에서도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신한카드 회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코드가 붙어 있으니까 네. 거래가 좀 제한되는. 그래서 5년 동안은 신용카드가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더 이상 신용 불량자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신용 불량 상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생과 파산이다. 네. 그러면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회생하고 파산은 네. 어떤 게 유리할까요? 회생하고 파산이요. 네네. 예. 둘 다 어차피 채무를 네. 면책받는 거니까 네네. 자기가 뭐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네. 파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개인 회생하고 파산은 네. 사실은 파산 면책을 받기가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채무가 불어났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네. 면책이 제한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은 없어요. 내가 지금 빚이 많다 그 상황이면 되거든요. 빚이 많다. 물론 회생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진 않아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납부 이런 것들은 네. 이 회생도 마찬가지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조세도 사실상 이렇게 감면해주는 제도가 네. 사실상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상으로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릴 또 내용이 사항은 많군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둘 다 똑같은데 그 대신 이게 면책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면은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그 개인 회생은 되고 그러면 반대로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 영업 네. 자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디 무언가를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물건을 그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파산을 하면 이 기계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쵸,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회생을 하면 내가 이 기계를 가지고 뭔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돈을 벌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를 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일단 하셔야겠죠. 가치평가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앞으로 내가 이 시장에서 계속 더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네네.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나빴지만 앞으로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생 계획안을 이제 쓰는데 마스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생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여기 파산을 통해서 기계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경우에 회생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회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자산 처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자산 처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생에서는 유리한 점이고 네. 파산 같은 경우에는 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계획 인가가 나오면 원금의 일부를 계속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원금의 40%든 50%든 변제를 해야지만 회생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파산은 그냥 내가 있는 재산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변제를 하지 않아도 파산을 하면 다 면제까지 받으면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니까 아까 슈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파산이 유리한 게 현 상황에서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이제 회생계획을 완료하기까지 몇 년 걸리잖아요. 면책은 이제 곧바로 끝났는데 그럼 그 과정에 파산 면책 받은 사람은 체크카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체크카드. 파산 면책을 받으면 신용카드는 5년 동안 안 만들어주지만 체크카드는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너 돈 내고 너 돈 쓰는 거니까 만들어주는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 체크카드도 안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직 인가가 완수가 안 됐으니까 당신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모든 이제 금융 거래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운영한 어떤 자산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 굳이 이 어떤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은 회생보다는 파산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면책을 받았을 때 그 효과는 똑같다. 예, 똑같고 제재 금융권에서 나중에 뭐 코드를 부여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굳이 이제 어감의 차이죠. 회생은 뭔가 살아난 것 같잖아요. 그쵸. 파산은 박살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감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어떤 신용불량자 등재 어떤 제도 뭐 이런 것들 면책을 받기 그것도 사실은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불자라는 어감, 파산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 파산보다는 회생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떤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회생보다는 파산이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굳이 회생이 좋은 경우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수단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회생이 낫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실 수 있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하든 채권자한테 어떤 빚을 갖고 내가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회생 꼭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회생을 하셔도 좋게 하겠지만 파산 받으셔도 어차피 도덕적인 의무로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가능하겠죠. 또 왜냐하면 또 회생 계획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계획안보다 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마스크를 잘 팔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급속하게 종식되고 또 마스크보다 더 좋은 대체제가 나타나가지고 마스크가 또 안 팔리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장에 빨리 끝낼 수 있다면은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파산이 금방 끝나니까. 어감에는 실질적인 은행권의 제재는 차이가 없다. 그렇군요. 오히려 체크카드를 쓸 수 있다. 오히려 장점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은 장점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그 면책, 결격 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감 때문에 파산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건을 따져서 파산이 나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를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